풍수 명당을 샀더니 지옥문이 열렸구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갖고 싶었던 남의 집 금싸라기 땅. 갖은 협박 끝에 손에 넣고 쾌재를 불렀건만 그 땅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화장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먹고 자란 복수가 어떻게 한 가문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큰 강줄기가 휘감아 도는 어느 평화로운 강촌 마을에 오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품이 대쪽같이 곧고 머리 회전이 어찌나 빠른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오신안이라 불렀죠. 왜냐고요? 땅을 딱 한 번만 쓱 훑어봐도 그곳이 복이 터질 명당인지 화가 닥칠 험지인지 단번에 알아맞히는 신통방통한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컴컴한 밤이었습니다. 마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인 허진사가 오신안의 집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이복의 오생원, 안에 있는가? 허진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품속에서 묵직한 은자 한 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기 낀 얼굴에 억지 웃음을 매달고는 오신안의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노릇 좀 하려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나. 실은 내가 저기 김서방네 논대기를 좀 사려는데 그 고집불통이 죽어도 안 팔겠다고 버티지 뭔가. 자네가 가서 말 좀 잘해주게. 자네 말이라면 귀신도 듣는 척을 한다니 말이야. 오신안은 눈앞의 은자를 무심히 밀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사어른, 그건 아니될 말씀입니다. 김서방네 식구들이 그 땅 한 뜰기에 목숨을 걸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그걸 뺏으면 어찌합니까? 땅을 팔라는 건 그 집 식구들더러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허진사는 오신안의 거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땅 판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제값보다 더 쳐주겠다는데 왜 그리 박절하게 구시는가? 그 말에 오신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진사어른, 옛 성현들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는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남의 터전인 땅이요, 둘째는 남의 아내며 셋째는 남의 자식입니다. 이를 어기면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천석군 소리를 듣는 어른께서 어찌 그 가련한 농부의 눈 20마지기까지 탐을 내십니까? 그러자 허진사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가 김서방의 땅에 집착하는 데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말일세. 며칠 전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 물어보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큰 벼슬아치를 배출하려면 조상님 묘를 반드시 옮겨야 한다더군. 그런데 그 김서방네 땅이 바로 용이 승천할 기운이 서린 천하 명당이라지 뭔가. 그러니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손에 넣어야겠네. 오신안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집안 영광을 위해 남의 집 살 길을 막겠다니요. 제 눈에 명당이 아니라 욕심의 구덩이로만 보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에 발을 들일 수 없으니 이만 물러가시죠. 단호한 축객령에 허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부두득 깔며 은자를 획 낚아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내 제안을 거절한 걸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두고 보라고. 이튿날이었습니다. 오신환이 평소와 다름없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웃집 개똥 아범이 신발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생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서 집으로 가보게. 자네 귀한 아들놈이 변을 당했단 말이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오신환은 농기구를 내팽개치고 단숨에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린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죠. 아이의 젖은 옷가지에선 비릿한 물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 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마을 뒷산 물웅덩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눈을 가리더니 그대로 물속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요. 숨이 막혀 꺽꺽거려도 놓아주질 않고 물을 대여섯 번은 들이키게 하더니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무트로 확 던져버리고는 사라졌습니다요. 운 좋게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금쪽 같은 자식을 그대로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신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허진사, 그자가 꾸민 짓이 분명하구나. 심증은 명확했으나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범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으니 관가의 고발한들 오히려 무고죄로 몰리기 십상이었죠. 오신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차디찬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억울함을 토해낼 길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땅 주인 김서방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형님! 이거 분명 허진사 그 천하의 잡놈이 벌인 짓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몽둥이라도 들고 가서 그놈의 집구석을 박살을 냅시다. 오신환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어찌 그리 확신하는가? 그자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 그러자 김서방이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뭡니까? 며칠 전 그자가 땅을 팔라고 협박할 때 내가 안 판다면 문전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날 우리 집 여식년이 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 나타나 몽둥이질을 하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얼굴은커녕 그림자도 못 봤는데 오늘 형님 댁 아드님 일까지 전해 들으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놈이 사람을 시켜 우리를 겁박하는 게 분명합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허진사의 멱살을 잡으러 갈 기세였죠. 하지만 오신환은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김서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게. 지금 자네가 그놈한테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허진사가 파놓은 함정일세. 자네가 지금 가면 그놈의 꾀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야. 오신환이 김서방의 어깨를 꽉 누르며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듣게. 허진사가 왜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비겁하게 아이들을 건드렸겠나? 자네를 미치게 만들어서 제발로 제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하려는 수작일세. 자네가 분을 못 이겨 그놈 멱살이라도 잡거나 기물이라도 부수는 날엔 기다렸다는 듯이 관가에 고발할 걸세. 김서방이 멍한 표정으로 오신환을 바라보자 오신환이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또가 누구 편이겠나? 평소 허진사에게 받아먹은 기름진 뇌물이 얼만데 분명 자네에게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물리겠지. 돈 한 푼 없는 자네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겠나? 결국 배상금 대신 그 아까운 논대기를 고스란히 바쳐야 할 걸세. 그렇게 되면 허진사는 땅값 한 푼 안 들이고 자네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셈이지.
그제야 김서방은 등줄기에 얼음물이 흐르는 듯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형님이 아니었으면 내 자식 때린 놈 잡으러 갔다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칠 뻔했습니다요. 하지만 형님, 그놈이 우리 땅을 점 찍어놨는데 끝까지 안 팔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무슨 해괴한 짓으로 우리 식구들을 괴롭힐지 생각만 해도 자다가 오줌을 지릴 지경입니다요. 김서방은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절망감에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권세가 있는 부자의 탐욕을 어찌 막아낼 수 있을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죠. 오신아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주저앉아 있는 김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문제 그 논둑으로 나갔죠. 오신아는 한참 동안 땅을 살피고 강줄기를 내려다보더니 김서방의 귓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그놈이 그리도 갖고 싶어 안달인데 안 주고 배기겠나? 하지만 그냥 팔지는 말게. 땅을 팔지 말고 맞바꾸자고 하는 게야. 김서방이 눈을 둥그렇게 뜨자 오신아니 손가락으로 저 멀리 강가에 인접한 허진 산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허진 산에 모래땅 있지? 저 땅을 달라고 하게. 저곳은 물이 잘 빠지는 사질토라 곡식은 안 돼도 참외나 수박 같은 달콤한 과일 농사엔 아주 제격이지. 지금은 억울하겠지만 호랑이 입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고개를 숙여야 하는 법일세. 김서방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내주고 쓸모없는 모래 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오신아 안에 깊은 뜻이 있을 거라 믿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오신아는 허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서방이 마음을 돌려 땅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허진사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고 말고 역시 오생원이 나서니 안 되는 일이 없구먼. 모래 땅이야 몇 마지기든 내어주지. 그까짓 게 무슨 대수라고. 허진사는 흥에 겨워 오신아의 손에 두툼한 은자 한 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오신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은자를 받아 챙기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허진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허진사와 김서방은 마을 어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땅 문서를 새로 썼습니다. 드디어 천하명당이라 믿는 땅을 손에 넣은 허진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고만장했죠. 마침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이라 보리를 심을 철이었습니다. 허진사는 일꾼들을 대거 동원해 땅을 깊게 갈아엎고 비료를 듬뿍 뿌린 뒤 보리 씨앗을 닥치는 대로 뿌려댔습니다. 그러면서도 논 한가운데는 손도 못 대게 비워두었는데 내년에 조상님 묘를 옮겨올 금싸라기 묘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서방이 새로 얻은 모래땅은 보리는커녕 잡풀도 자라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남들 땅에 푸릇푸릇 보리싹이 올라오는 걸 보며 한숨을 쉬는데 오신아니 한밤중에 몰래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진사에게 받은 은자를 김서방의 손에 꽉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보게, 이 돈으로 장작을 넉넉히 사두게. 그리고 설이 지나자마자 방을 절절 끓게 지펴서 방 안에서 참외 씨앗을 틔워야 하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모종을 키워냈다가 날이 풀리기 무섭게 밭에 내다 심어야 해. 김서방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농사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정월도 안 지나서 씨를 틔우다니요? 그러다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시령을 어겨서 농사 망쳤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잘 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요. 오신아는 의구심에 가득 찬 김서방의 어깨를 툭 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남들 다 나올 때 내놓으면 무슨 돈이 되겠나?
남들보다 보름, 아니 열흘만 일찍 시장에 내놓아도 금값을 받을 수 있는 법일세. 그게 다 돈 버는 비결이니 내 말만 믿고 해보게나. 김서방은 여전히 긴가민가했으나 오신안의 신통력을 믿었기에 그 길로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정월부터 방안 가득 흙판을 깔아 참외씨를 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방 안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참외싹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죠. 이보게 김서방, 자네 드디어 미쳤구먼.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이 한겨울에 참외라니. 사람들은 뒤돌아서며 혀를 찼지만 김서방은 묵묵히 오신안이 시키는 대로 모종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드디어 강물이 풀리고 땅바닥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이른 봄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남들보다 훨씬 자란 참외 모종을 모래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 무렵 강 건너 허진산에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가 막힌 명당이라며 직관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허진산은 동네가 떠나가라 풍악을 울리며 조상님 묘를 옮겨왔죠. 허허,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정승판서가 줄줄이 나오겠구나. 으리으리하게 상석을 놓고 봉분을 올리는 허진사의 얼굴에는 거드름이 가득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무덤가에는 오색 깃발이 휘날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5월 단오 무렵이 되었습니다. 남들 밭에는 이제 겨우 참외꽃이 노랗게 피어날 즈음인데 김서방네 모래땅에는 주먹만한 참외들이 노란 빛깔을 뽐내며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김서방이 잘 익은 참외를 정성껏 따서 저작거리에 내놓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벌써 참외가 나왔단 말인가? 어찌 이리 달고 향이 지네. 귀하디귀한 첫 참외를 맛보려는 부잣집들과 주막 주인들이 서로 웃돈을 얹어주며 사가는 통에 불과 보름도 안 되어 그 넓은 20마지기 땅의 참외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김서방의 주머니에는 은자와 엽전이 짤랑거리며 가득 찼죠. 김서방은 신이 나서 오신안을 주막으로 모셔 거하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땅 바꾼 서러움도 있고 이리 큰 돈을 벌었습니다요. 김서방은 빌렸던 은자까지 고스란히 갚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기운이 기분 좋게 오르자 김서방이 기세등등하게 말했죠. 형님은 정말 귀신이십니다요. 남들보다 보름이나 일찍 수확했으니 이 빈 땅에다 조를 좀 심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올해 2번 농사 짓는 셈이니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싱글벙글 웃던 오신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김서방의 잔을 뺏으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되네. 절대 아무것도 심지 말게. 그냥 땅을 텅 비워두란 말일세. 김서방은 깜짝 놀라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형님, 이 아까운 땅을 그냥 생으로 놀리란 말씀입니까? 자풀만 무성해질 텐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오신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 말고 내 말 듣게. 올해는 땅을 비워두는 것이 자네 목숨을 구하는 길이야. 내 말 들어 손해본 적 있는가? 김서방은 도대체 오신안이 무슨 약을 쓰려는지 알 턱이 없었지만 여태껏 그의 말대로 해서 손해본 일이 없었기에 찜찜한 마음을 누르고 밭을 횡하니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부터 하늘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어대니 마을 옆을 흐르는 큰 강물이 시커먼 용처럼 뒤틀리며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을을 집어삼킬 듯 강물이 제방 턱 밑까지 차오르자 고을 사또까지 혼비백산하여 관아 포졸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왔죠. 이 일을 어찌할꼬? 제방이 터지면 내 목숨도 끝장이다. 어서 흙을 파다 둑을 높여라. 그때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강둑을 지켜보던 오신환이 사또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근처 모래흙은 아무리 쌓아봐야 물에 다 녹아버립니다요. 제방을 살리려면 저기 찰기가 단단한 찰진 흙을 파다 메워야 합니다. 사또가 직접 주변 땅을 발로 툭툭 차보며 살피니 오신환의 말대로 온통 푸석푸석한 모래흙뿐이었습니다. 이런 흙은 가마니에 담아 쌓아봐야 거센 물발에 설탕 녹듯 스르르 빠져나가 제방을 지탱할 도리가 없었죠. 다급해진 사또가 오신환이 가리킨 땅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땅의 찰흙을 파내어 이곳으로 옮겨라! 한시가 급하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허진사가 김서방의 눈물 젖은 문전옥답을 가로채어 제 집안 잘 되자고 조상님 묘를 정성껏 옮겨놓은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명의 장정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제 땅으로 몰려가는 것을 본 허진사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안 됩니다요! 이 땅은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저희 집안의 명줄이 걸린 조상님 유택이 있는 곳입니다요! 제발 멈춰주십시오! 허진사는 사또의 도포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진사에게 받아먹은 게 많았던 사또도 허허 웃으며 편을 들어주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둑이 터져 고을 전체가 수장되고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면 사또 본인의 목줄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비켜라! 지금 내 모가지가 간당간당한데 내 놈 조상 묘자리가 무슨 대수냐? 고을 전체가 물귀신이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앙탈이냐? 허진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땅바닥을 긁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죠. 사또 나으리! 안 됩니다. 이제 막 누렇게 익은 저 보리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게 다 생금 같은 돈입니다요. 게다가 저기 우리 조상님들 묘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찌 남의 무덤을 파헤친단 말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요. 허진사의 악다구니에 사또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감히 관의 명령에 토를 달며 돈 타령을 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찼던 것이죠.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라의 안위보다 제 주머니 은자가 먼저란 말이냐? 여봐라, 이 무도한 놈을 당장 끌어내어 볼기를 쳐라. 관의 명을 거역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마.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허진사를 개끌듯 끌어다 흙바닥에 맺혔습니다. 철썩, 철썩, 사정없이 내리치는 곤장 소리와 함께 허진사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조상님, 조상님. 허진사가 메타작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나뒹구는 사이 사또의 손짓 한 번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함성을 지르며 허진사의 땅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백성들의 원한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평소 허진사의 행패에 이를 가던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원수라도 갚듯 흙을 파헤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흙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찰흙이 제일 많은 곳이다. 더 깊이 파라. 누군가의 외침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곡괭이질을 해대니 얼마 전 요란하게 이장했던 허진산의 조상묘가 순식간에 파헤쳐졌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 속에서 굳게 닫혔던 관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급기야 관짝마저 뜯겨 제방을 막는 널빤지로 쓰이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부모의 유골은 차디찬 흙바닥에 나뒹굴고 명당이라 믿었던 땅은 거대한 구덩이가 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렸던 허진사는 이 꼴을 목격하고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조상님, 내 집안이 망하는구나.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허진사는 가슴을 쾅쾅 치며 땅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흰자위를 번뜩이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강물은 잦아들었지만 허진사의 땅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죠. 사또와 포졸들이 떠난 자리에는 썩은 보리 냄새와 억울한 곡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김서방은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오신안의 무서운 해안에 여지없이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신안은 땅의 기운뿐만 아니라 하늘의 숨결까지 읽어내는 비범한 인물이었던 게지요. 그는 올해 유독 습하고 더운 기운을 보고 대홍수가 질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김서방에게 남들보다 일찍 참외를 심으라 한 것은 홍수가 들이닥치기 전에 수확을 끝내게 하려는 배려였고, 수확 후에 아무것도 심지 말고 땅을 비워두라 한 것은 그래야만 김서방이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곡식이 심어져 있었다면 관아에서 제방을 막으려 흙을 파갈 때 허진사처럼 관아와 맞서다 매질을 당하거나 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오신아는 허진사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뜨렸고, 동시에 김서방네 식구들에게는 돈벌이와 목숨을 모두 지켜준 셈이었지요. 김서방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오신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김서방이 마당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자 오신아는 허허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다 물러갔으니 땅이 아주 촉촉해졌을 게야. 지금 당장 밭으로 나가 조를 심게라. 땅 기운이 좋아 금방 자랄 테니 가을엔 또 한번 풍년을 맛보겠지. 김서방은 신이 나서 쟁기를 챙겨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오신아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이지. 과연 사람의 욕심이 명당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이치가 명당을 지키는 것인지, 흐르는 강물만이 대답을 아는 듯 유유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